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2025년에도 경제 이야기 힘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에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 증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죠. 바로 대만의 폭스콘 소식이었습니다. 이 AI 서버 특수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우량주들은 매도 우위 흐름 속에서 상승폭은 일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주와 우량주 간의 희비가 대체로 엇갈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7 기업과 AI 반도체 기업은 이 폭스콘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힘을 보탰는데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만 미 매출이 42%나 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에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3%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대만의 폭스콘과 협력 업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를 톡톡히 받습니다. 이 전날보다 3.43% 오르면서 149.4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에 148.88달러를 뛰어넘은 역대 최고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TSMC는 5%대, ASML은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밖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이상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동안 좀 조정 국면을 맞았었는데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엔비디아 또다시 좀 상승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모이고 있는데요. M7 구성하는 종목들도 모두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알파벳도 2%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역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1.67%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자리를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던 시장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증시 여전히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오늘 장에서의 강한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빈 아나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리 증시 어제 이어서 처음에는 빨간불 키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에 장 초반 1% 넘게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새해 좋은 기운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를 꼽아봤는데요. 코웨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웨이는 전날 현금 배당 확대와 자사주 전략 소각을 발표하며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주주 환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2배 늘었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웨이는 종가 기준 9.67% 상승한 7만 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웨이는 올해 1분기 내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주식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과거 다소 아쉬웠던 배당 정책의 개선으로 평가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코웨이의 사업 모델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코웨이 꼽아주셨는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이러한 평가가 있지만 좀 주주환원 정책 쪽으로는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은강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2025년 첫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행사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거 참가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국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대대적인 참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9년 연속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은 국내 대표 기업으로 졸림 대표가 직접 나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의 강점을 중심으로 2025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특히 2025년의 핵심 사업인 제5공장의 완공 계획과 함께 신규 항체 약물 접합체 전용 생산 시설을 소개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서정진 회장과 서진석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회사의 신약 개발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ADC 항암 신약, 다중항체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최근 새롭게 진출한 CDMO 사업이 주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기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중요한 키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좀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새롭게 뭐 신약을 선보인다든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효빈 아나운서는 또 엔터 쪽을 주목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꼽아봤는데요. JYP 엔터의 주가가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 대비 기대감으로 상승세에 보인 하루였습니다. 종가 기준 JYP 엔터는 전거래일 대비 7.89% 상승한 7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킥플립은 오는 20일 첫 미니 앨범 발매와 함께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공개된 멤버 프로필과 선 공개 뮤직비디오는 긍정적인 초기 반응을 얻으며 팬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저연차 라인업 부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JYP 엔터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등 서구권 스타디움 투어가 가능한 팀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JYP 엔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706억 원, 영업이익 425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JYP 엔터가 이번 신인 데뷔와 더불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킥플립, 이 스키즈의 동생 그룹이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아이돌이 나오게 되니까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나눠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025년도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함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그럼 1월에 분양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분양하는 단지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1월에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3,0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 등 인기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113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660가구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3,940가구, 지방에서는 9,173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세부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어떤 단지가 분양이 되나요? 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방배의 6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며 총 1,097세대 중 465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당첨 시 약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양주시 은현면의 양주 영무의 다음 더 퍼스트 644세대,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 창릉 S5 759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름들이 다 좀 어려운데요. 이 지금 레미안 원페를라 당첨되면 7억 원의 시세 차익이라고 하니까 살짝 로또 분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방에서는 어떤 단지들이 분양이 되나요? 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전주 더샵 라비온드 2226세대가 가장 큰 규모로 분양이 됩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거제 상동 2지구 센트레빌 1314세대, 광주 남구 월산동의 두산 위브 트레지움 월산 320세대 등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북 2226세대, 경남 1575세대, 대구 1402세대, 울산 1379세대, 부산 1250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분양하는 이 단지 꽤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분양시장의 경쟁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쟁률은 또 어떤가요? 네, 분양시장의 경쟁률, 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9대 1로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충남 아산시의 아산 탕정 자이 퍼스트시티로 평균 20.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뛰어났고 새 아파트라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 옥년동의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각각 18.98대 1과 18.7대 1의 경쟁률을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구 상봉동의 더샵 퍼스트월드가 9.35대 1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선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치고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분양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지 그동안의 상황들 함께 살펴봤었는데 올해 분양시장 어떻게도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올해 분양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 등 가격 경쟁력과 황금성이 높은 단지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쏠림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1월 분양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입찰 단합 사건으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LH 발주 아파트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는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심사위원 B 씨는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뇌물을 받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들은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더 많은 돈을 준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져 B 씨 역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1등 점수, 경쟁사에는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부는 어떤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을까요? 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 부실로 이어질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씨가 수수한 금액 중 3천만 원은 반환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의혹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공기업 입찰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공정성을 훼손한 이번 사건,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LH의 입찰 뒷돈 의혹이 여러 차례 계속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하루빨리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H 입찰 단합 사건 1심 판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이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행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최근에 눈도 오고 겨울이 지나기 전에 겨울 제대로 한번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눈, 겨울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 있으신가요? 어디가 떠오르세요? 강원도가 그래도 제일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겨울철 대표 축제,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인데요. 2011년 미국 CNN이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에서 꼭 방문해야 할 축제로 선정된 곳입니다. 산천어 축제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겨울만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린다던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핫한지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축제에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찾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이번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무려 23일간 강원도 화천천과 화천읍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겨울축제의 대명사답게 프로그램도 풍성할 것 같은데요. 어떤 체험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산천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얼음 낚시인데요. 30cm 이상의 꽁꽁한 화천천 얼음 위에서 얼음 구멍을 뚫고 7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를 낚는 체험입니다. 동시 수용 인원이 무려 8,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접수 낚시터는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 접수 낚시터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얼음 낚시 체험료는 15,000원인데 이 중에서 5,000원은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체험 후에는 축제장에서 직접 잡은 산천어를 회나 구이, 찜으로 구워서 드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잡은 산천어는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출이 가능하니까 계획적으로 즐기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은 맨손잡기입니다. 제한시간 3분 동안 얼음물 속에서 산천어를 직접 손으로 잡는 특별한 체험인데요. 맨손잡기 체험료는 15,000원으로 하루 7회 운영되고 14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험 후에는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조격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위 걱정은 잠시 덜고 신나게 즐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체험도 즐겁게 하고 이렇게 조교까지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가족 단위로 갔을 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축제장에는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눈과 얼음으로 만든 다양한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스포츠존에서는 얼음축구와 파크골프 같은 색다른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요. 실내 얼음조각광장에서는 총 8,500개의 얼음조각으로 세계 각국의 명소를 본뜬 대형 얼음조각분들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웅장하고 예쁜데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예쁠지 기대되네요. 아이스 봅슬레이와 얼음썰매 체험존은 오전 9시부터 6시, 얼음조각광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추가로 축제 기간 내 지역 숙박시설 이용객은 밤낚시와 루어낚시, 파크골프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겨울밤에 빠질 수 없는 낭만적인 조명도 볼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밤이 되면 축제의 또 다른 매력이 시작됩니다.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서는 선등고리가 조성되어서 축제의 낭만을 더해주는데요.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형형색색의 산천어 등과 LED 조명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선등거리 페스티벌도 열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외에도 산천어 커피박물관, 산타클로스 우체국, 조경철 천문대 등 독특한 명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할 곳이 정말 많아서 여행 기간 동안 쉴 틈 없이 알차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산천어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고기 잡는 것만 상상을 했었는데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찾아가는 방법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대중교통과 자가이용 모두 접근이 좋은 편입니다. 내비게이션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검색하시면 축제장이 마련된 축제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를 타고 화천 터미널에 도착한 뒤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번 산천어 축제의 슬로건이기도 한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 올겨울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에 어딜 좀 놀러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가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박은강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1월 7일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썼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CES 2025 기조 연설을 앞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서버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폭스콘이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강한 수요로 해석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요. 덕분에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대부분 국내 반도체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14% 상승한 2,492.10포인트에 마감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슷한 종목
개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오늘 좋지 못하다고 느낀 분들도 조금은 계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 오른 2513.49포인트에 출발해서 장중 등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3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수 흐름을 받쳐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05% 상승한 718.29포인트에 마감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24% 오른 719.68포인트로 출발해서 역시 장중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주체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요. 외국인이 1,625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2,033억 원, 기관은 429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69억 원, 기관은 702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반면 개인이 1,024억 원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줬습니다.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조금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엔비디아의 호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약세가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0.89% 하락한 55,400원에 거래를 마감하고 SK하이닉스는 2.4% 하락한 19만 5천 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2시쯤 국내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데 이어서 목표 주가까지도 연이어 내려잡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작년 미국 시장 판매량 합계 170만 대를 돌파하면서 양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각종 증권 투자사들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0.24% 하락한 20만 8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전날 2일 연속 급등했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85% 하락한 11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1.89% 하락한 62,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어제 상승 없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으나 오늘 3.86% 오른 24만 2천 원에 거래 마치면서 다시금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리노공업의 경우 오늘 미국발 반도체 훈풍 효과를 받지 못하고 2.87% 하락한 20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그래도 좀 빨간불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장보다는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14% 상승하면서 2,492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2,500선을 사수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전일 대비 0.05% 강보합선에서 마감했습니다. 718선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의 힘이 좀 약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오후에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반짝 빨간불 켰었는데 곧바로 좀 하락 전환하면서 투톱 모두 오늘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간밤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플러스로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요.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젠슨왕 CEO가 새롭게 내놓은 이 블랙웰 칩에다가요, 이제는 우리 국내 칩이 아니고요, 다른 마이크론의 칩을 탑재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실망감에 이 주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지수에도 하방 압력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좀 반도체, 이 바이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오늘 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세 테마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효민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HP 테크놀로지 준비해 봤는데요. HP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유리기판 관련주가 CES 2025 개막 기대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HP 테크놀로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1.48% 상승한 2,380원에 거래됐습니다. HP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용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번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로 급부상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얇고 전력 효율이 뛰어나는데요. 작은 선폭으로 더 많은 회로를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 제작에 적합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CES 2025 유리기판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러한 소식은 SKC뿐만 아니라 YCM, 필옵틱스 등의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AI 반도체 관련주 강세로 1.24% 상승한 점도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에 긍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HP 테크놀로지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음풍과 함께 AI,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판주 이 CES 2025가 개막을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유리기판, 이제는 좀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로 만든 기판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희가 종종 언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어느 기업이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유리기판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다음은 요즘 2025년 최고의 인기 테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로봇 테마인데요. AI와 더불어서 로보틱스가 주요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선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매입 후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으며 로봇주의 인기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죠. 그 가운데 CES 2025 개최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해진 모습이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지난 30일부터 3거래일간 50% 넘게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역시 장중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렌시스 역시 새해 첫 거래일 29.82%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 잠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듯 보였으나 2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시장 조사 업체 BCC는 현재 78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약 5년 뒤인 2029년 말에는 1,6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래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채택하는 등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유지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CES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좀 열리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국내 시장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젠슨왕 CEO가 로봇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새롭게 로봇 시대를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이 새로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AI가 현실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젠슨왕 CEO가 이제 기조연설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ES 아무래도 빅 이벤트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현대 로템입니다. 함께 오늘의 지수 살펴보시면 현대로템은 오늘 종가 기준 전거래일 대비 6.5% 상승한 55,7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영업이익이 1조 2,733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7.7%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폴란드의 K2 전차를 28대 인도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폴란드와 2차 계약은 1월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16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의 수출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이 예상되며 2024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4%, 38.2%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와 수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주가는 현재 실적 성장과 수출 증가를 반영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방산과 관련된 업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손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이제 미국을 우선하겠다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고 너네가 알아서 좀 해결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각국들이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방산 업체들 여러 가지 전차라든지 탱크라든지 무기 같은 것들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방산 섹터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2025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좀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이오 쪽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이 또 2025년에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의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혈관 주사를 피하 주사로 가능하게 하는 이 SC 제형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머크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또 수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기관, 그 다음 순서로는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FDA 허가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좀 상승을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면서 2025년에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화면에 보시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펩트론은 펩타이드 전문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 생체 분해형 고분자루로 약효 지속을 늘리는데 중점을 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긴 지속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집중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허 만료를 앞둔 제품의 특허를 연장시키기도 하고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꼽고 싶은 기업이요. 바로 ABL 바이오다라고 하는데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질환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분기에 일상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상, 3상까지 하면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앞으로의 모멘텀 좀 확실하다라고 보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 언급해 드리자면 바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요즘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1위로 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암세포에서만 발현이 되는 BG라고 하는 이 나쁜 효소를 제거시키는 약물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암세포와 관련된 그러한 연구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질병 쪽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치료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개인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2025년에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해드린 기업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른 테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강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좀 끝나가나 하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컴퓨터 과학자이자 팟캐스터인 렉스 프리드먼과 3시간여에 걸친 인터뷰에서 1월 말 종전 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첫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프리드먼이 회담 희망 날짜를 1월 25일로 지목하자 1월 25일로 지정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호응하면서 우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자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힘을 통한 평화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면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과 친트럼프 인사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부토건, SY 스틸텍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 직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그동안 쭉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은강 아나운서는 혹시 주식 좀 하시나요? 네, 좀 하는 편. 아, 정말요? 네, 우량주 위주로 사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의외인데요. 지금 재건주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이 맨날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안 끝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투자자분들이 이거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재건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담는 거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오늘 상승세가 보이긴 했지만 아직 오늘 저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면 앞으로 좀 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종전에 조금 더 힘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좀 더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부터 조금 사 모으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좀 담자. 네. 네, 그럼 우량주는 혹시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제가 국내 주식은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저는 항상 장기 투자자 좀 주의라서요. 네. 저는 항상 저점 때 사놨다가 그냥 안 오르면 가만히 두고 또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해서 주로 저는
좀 대량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정석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우량주 위주로 보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아무래도 한 10년, 20년 뒤에 좀 은강한 선수가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정말 핫한 테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조선 또 알아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국내 조선업 관련 주식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 재건 의지를 밝혔으며 선박 건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동맹국에 주문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과 관련하여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주요 상승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6.5% 정도 상승한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하나오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12.6% 상승하며 42,9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선박 수출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선도 연일 좀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좀 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빈 아나운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계속 오르니까 지금 담아도 될지 좀 기다릴지 어디에 베팅하실 건가요? 어차피 살 거라면 저는 이제 시작할 때쯤 사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살 거면 지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살 거면 생각합니다. 지금 단호하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선 저희가 특집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관련해서도 좀 함께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025년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은강 아나운서는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오후 들어서 힘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아쉬웠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전에는 안 좋았는데 오후에는 뭐라고요? 오전에 좋았는데 강세 흐름이 보이다가 오후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줄로 길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한 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빈 아나운서 어떻게 한 줄로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한글로 표현해 주셨으니까 저는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더욱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